시장에서 도를 수령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유한양행, 국내에서 최초로 항암제 부분에서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약 2조 원 이상을 동원, 시장에서는 주도주로 부각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도 다음 주도 업종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 시장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바로 오늘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한양행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유한양행을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유한양행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겠습니다.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항암제 부분에서 FDA 승인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오늘 시장에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장에 부각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시장에 전달된 내용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다는 건 마켓 타이밍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겠죠. 유한양행의 랭라자 항암제 FDA 승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랭라자가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이 최대 6조 6천억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랭라자를 이미 기술 수출로 팔았기 때문에 사실 이 판매 금액에서 약 12%가량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로열티를 유한양행이 최초로 랭라자와 관련된 기술을 매입해왔던 오스코텍과 나누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6조 6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 12%의 금액을 유한양행이 가져오고, 여기서 이 금액을 다시 한번 6대4로 나눠서 나머지 40%의 금액을 오스코텍으로 보내는 구조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매년 약 3천억에서 4천억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켜줄 수 있는 효자 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평가가 되는 게 사실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가는 신약들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매년 3, 4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무려 12년 동안 유지가 되고요. 이 모멘텀은 FDA 승인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현재 타그리소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선 권고 등재가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 권고 등재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인 2025년 상반기에 정확하게 발표가 될 수 있고, 이 우선 권고 등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실제로 현재 타그리소만 우선 권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본다면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경쟁약품인 타그리소보다 실제로 사망 위협을 30%가량 낮춘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우선 권고 등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단발성 모멘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멘텀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시장에 발표된 리포트를 보면 경쟁약인 타그리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4년 약 58억 달러, 연평균 7, 8%의 성장을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우선 권고 등재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판매액인 50억 달러, 6조 6천억 금액이 아니라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 약 12조 2천억 원,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연평균 13조 원 규모의 시장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출시 이후 마일스톤 유입 예상인데, 이건 사실상 FDA 승인이 이뤄지면서 유한양행이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되었죠.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 수출이 이뤄진 이후에 수출된 기술이 임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약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별로 유한양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 또한 조 단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일스톤으로 약 700억 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데이터는 경쟁성입니다. 레이저 탄입, 랭라자죠. 랭라자와 이 아미반타맙 SC 피아 주사와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 투입 시간이 5시간에서 5분으로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됩니다. 현재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병용요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약품인 타그리소와 같이 단독요법은 아니에요. 약을 섭취하고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근데 주사를 놓는 시간이 5시간이면 아무래도 암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피하 주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가 직접 투약을 할 수 있고 투입 시간도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줄어들게 되고 투약 편리성도 확실하게 개선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편리한
합리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전체 생존 기간 또한 5시간 주사하는 것보다 5분 주사하는 게 65%로 14%가량 더 연장된 데이터를 2024년 6월 발표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면서 생존 가능성도 늘릴 수 있게 되고 병용요법의 최대 단점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 형성될 수 있는 이 한화 기준으로 약 13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유한양행이 가져올 수 있는 로열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에 속하기도 하지만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결과와 더불어서 우선 권고에 등재되는지에 따라서 이 모멘텀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에 공매도 대차잔고가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1일이 언제냐? 바로 이 랭라자가 FDA에서 승인을 얻었다고 최초로 보도된 날입니다. 최초 보도 이후 급등, 그리고 급등한 이후 공매도 대차잔고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8월 21일에는 급등 이후 상승 반락이 이루어졌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이후 공매도 대차잔고가 급증하면서 현재 약 400억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8월 21일 이후에 공매도 대차잔고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대차잔고는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상환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8월 28일에 공매도 대차잔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현재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 말은 뭐다? 공매도 대차잔고가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선 결국엔 대차잔고를 상환을 해야 돼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다가 기관이 베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신고가에 도달했고 그만큼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주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추가적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잔고를 상환해야 되는데 공매도 대차잔고를 상환하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순매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FDA 승인 타이틀을 얻어냈다는 점, 그리고 FDA 승인이 바로 항암제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로열티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존재합니다. 내년까지 우선 권고에 등재되게 되는 경우 경쟁약품이 타그리소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어 있는데 경쟁약품보다 생존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에서 가져올 수 있는 로열티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 대차잔고 상환을 위한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2차전지 숏스퀴즈 현상이 바이오테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나스닥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이 변동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적어도 나스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만큼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더 우호적인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단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실적 결과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등락폭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14만원 아래까지는 위험 관리를 위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약 20%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종목 중 하나예요. 하지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분할로 받아가더라도 이 종목은 단순하게 12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익비 관점에서 정리한다는 마인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숏스퀴즈 형태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최소 한 번 이상의 신고가는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 또한 동반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13만원 아래로 눌린다면 단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정해놓고 최소 14만 8천원 이상까지는 한 번 이상 급등이 더 나온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모아가는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11만원대에 미리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날레성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피날레성 급등이 아니라 추세 현장을 의미할 수 있는 기술적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추세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를 저희가 12만 7천원부터 13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실제로 오늘 장중에 약 20%가량 수익권의 분할 익절 진행한 이후 나머지 보유 잔량은 연중 최고가까지 홀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드릴 때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어요. 일단 시장 관심도가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다. 제약바이오테마 같은 경우에는 HLB만 보셔도 단순 기대감이 쏠려서 만들어낸 급등에 오히려 더 큰 순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HLB의 상승을 재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심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재료가 좋냐 나쁘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확인된 구간의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주도주 관점에서 공략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인지 장기적인 흐름인지 시장 반응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중 고가 운영이 가능한 기술적 시그널이 확인되게 되는 경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유한양행과 같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최소 한두 종목 이상 더 남아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유한양행 재료는 사실 지난주에 먼저 보도가 됐어요. 오늘 급등은 재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나스닥 영향력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오히려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랑 기관도 바이오 위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나스닥을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지 아니면 횡보할지 변동성을 줄지 우리가 정확하게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에서 수혜를 보는 금리나 수혜 업종인 바이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한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먼저 선점하실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무릉도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 매매하지 않고 유한양행과 같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또한 8월달 단 한 종목의 손절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수익까지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좋은 정보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